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김상길입니다. 저는 이제 고2가 돼서 좀 중요한 얘기 위주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현실적인 얘기 드릴 거여서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지금 약 3년에서 4년 정도 계속 현장에서 수능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체감이 드는 대로 전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인지를 잘 해주셔야 되고, 우리 몇 분 안 오셨어도 좀 중요한 얘기들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이번 여름방학 때 미적분 원에 가능한 한 모든 시간을 투자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게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미적 원과 미적 투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적분 원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5등급제로 바뀐 교육과정 내에서 아직까지 미적분 2의 내신 시험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알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적분 1에 일단 모든 시간을 투자하시되 미적분 2를 하셔야 되는 시기는 맞아요. 우리 애가 이과를 간다라고 치면 미적분 2를 해야 되는 시기는 맞지만 급하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대수랑 미적이 되게 약한 친구인데 미적분 2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저 사람이 설명한다. 그래서 무조건 미적분 2를 한다 이러진 마시고요.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미적분 2의 선택 유무는 좀 달라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대수를 내신 때 뭐 한 2등급 윗자락 선으로 봤다. 그리고 미적분 1을 괜찮게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치면 지금은 미적분 2를 하셔야만 해요. 심화 미적이라고 하죠. 그걸 꼭 하셔야만 하지만 만약 우리의 대수가 되게 약했다. 그리고 우리의 미적분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치면 어쩌면 미적분 2는 잠시 놔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아예 현실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대수를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대수를 학원 수업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대수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건 문제집 정도는 계속 아이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2 아침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정규반 친구들한테 대수를 숙제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애들이 이제 고3이 되는 겨울방학에 진입하잖아요. 그때 들어갈 반이 없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타이밍에는 대수를 유지하는 작업을 방학 때는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신 기간이 되면 미적 원하느라 대수를 못 해요. 그럼 대수 지식 비어 있는 상태로 뭐 고3 탑반 뭐 어디 간다 성적표 넣는다 하고 수업 들어봤자 거의 애들을 바보 취급하고 수업을 해버려요. 근데 그런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대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고, 학원의 힘을 빌려도 괜찮지만 만약 본인 아이들이 학원을 안 다닌다라고 치면 문제집 같은 거를 반드시 병행시키는 것도 괜찮은 행위 중 하나예요. 그래서 현행에서는 미적분 원이 무서워요. 생각보다 되게 무겁고요. 제가 현장에서 계속 수능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대수랑 미적의 난이도가 옛날에는 밸런스상 대수가 더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미적이 훨씬 더 헤비해요. 즉 제가 봤을 때 나라는 저희 나라가요. 지금 머리를 쓰는 파트를 생각보다 많이 빼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미적이 헤비하다는 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렵다가 아니라 계산이 과도하게 올라와요. 그리고 대수에서 머리를 쓰는 영역인 도형 파트는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즉 누구나가 다 수능을 괜찮게 볼 수 있는 세대로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런 기반이라면 확실히 대수보다는 미적이 훨씬 더 어렵게 다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미적에다 포커스를 두시고, 미적 2는 이과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하시고, 대수는 고3 때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유지 정도는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중요한 얘기예요. 미적분 원에 가능한 한 모든 시간을 투자하되 아이 실력 난이도에 따라서 미적분 2 수강을 하시던 말던을 결정하시고, 대수는 문제집으로 유지하셔야 돼요. 즉 애들이요 여름방학 때 수학에 거의 시간을 다 퍼부어야 된다가 맞는 말인 거예요. 특히나 고2에 대해선.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이 뭐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보는 시절이면 모르겠지만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아직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통사 통과를 봅니다는 결정이 됐다 쳐도 그들의 난이도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래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어느 정도 더 깊게 해야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아무도 모르는 영역에 벌써부터 무리하실 이유는 없고요. 가능하면 수학 쪽으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또 해결하셔야 되는 한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적분하고 수학2, 그러니까 요즘 교육과정 말로는 저게 아직도 어머니들이 용어적인 헷갈림이 있어서 미적분 1하고 미적분 2를 동시 수강 시작하면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위험한 발상이세요. 기본적으로 미적분 2라는 과목은요. 아이들이 대수미적을 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본 하에 수업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인데 미적분 1 좀 나가다 보면 그 부분 커버하면서 미적분 2 되겠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상업성을 위해서 그 두 개를 묶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별도로 처리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수원, 대수에 대한 복습은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좀 심해요. 대수의 난이도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올해도 수능을 보고 내년도 현장에서 수능을 보겠지만 봐볼 때마다 느끼는 게 대수는 점점 버리는구나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적 원쪽으로 시간을 조금 여름방학 때 많이 투자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렇게 해서 고3으로 진입하게 되면요. 저는 현장에서 수능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대치동 특이성이 생각보다 독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테크닉들이라고 불리는 것들 있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어그로를 끌어가면서 이런 신기한 기술들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들이요. 수능에서 통하질 않아요. 전 심지어 강사예요. 그 테크닉들을 전부 다 알고 있을 뿐더러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테크닉을 배우기에 급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테크닉을 배우는 거에 집중하는 건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지만 너무 특이성에만 빠지게 되면 오히려 위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능을 보고 애들한테 해줬던 얘기가 야, 이 정도 수능이면 그냥 뭐 고쟁이 같은 거 한 4번, 5번 푸는 게 수능 저 잘 볼 수 있어 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특이성에 빠지면 위험하다는 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이성에서 밀리면 이제 계산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대치동 애들이 그게 안 돼요. 선생님이 알려준 테크닉이 있고 이대로 진입을 해서 결론이 안 나면 놔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킬러라고 불렸던 대부분의 미적분 문제들은요. 테크닉이 통하지 않아서 킬러라고 불리고 있는 중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계산으로만 넘어가면 생각보다 무난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발 너무 특수한 거에만 빠져 있지 않고 어느 정도의 계산을 병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도 계산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과목의 중요성입니다. 미적분 1은요. 생각보다 되게 완벽해야 되는 과목 중 하나예요. 말씀드린 대로 대수보다 어렵기도 한데요. 이 개념과 테크닉은 일단 전부 알아는 두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테크닉에 너무 빠져들 이유는 없지만 테크닉 없이 시험장에 진입하는 건 우둔한 행위 중 하나예요. 그래서 테크닉과 개념은 전부 다 적절하게 종료를 하셔야 되고 미적분 1은 생각보다 자세하게 배우셔야 돼요. 즉 단기성 수업으로 미적분 1을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적분 1은요.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더라도 못해도 10회 이상의 수업이 필요한 수업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대단원 1단원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고 대단원 2단원 몇 번 안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애들한테 남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진행하셔야 되고요. 미적분 2는 지금 개념 정도만 마무리하시면 충분해요. 막 욕심내서 실력 심화 간다 이러실 이유 없고요. 딱 개념에서 개념 실력 정도면 고3 넘어갈 때 전혀 애러 없고요. 그렇게 넘어가서 애들이 만약 고3 수업 간 다음에 선생님 저 이렇게 넘어갔더니 너무 위험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죠. 미적분 2도요. 실력 심화 이상 하세요라고 얘기 드리지만 지금 그런 문제 가진 학생들 한 명도 없어요. 즉 그냥 기본에서 기본 실력 정도 선에서 멈추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무조건 1 쪽으로 시간을 최대한 많이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추천 난이도입니다. 이거는 고2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얘기해요. 미적분 1은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실력 심화 정도 선까지는 종료를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종료해두지 않으면요. 대치 내신에서 못 버텨요. 무조건 이 정도 선까지 종료하셔야 되고요. 미적분 2는 기본 실력. 사실 기본 실력에서 끊는 게 제일 적절하지만 더 간다 쳐도 실력까지만 하세요. 뭐 욕심내시는 분들은 실력 심화 수업으로 진입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남는 거 없어요. 어차피 미적분 1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미적분 2 테크닉들은 잊혀지기 때문에 기본 실력 혹은 실력 정도까지 멈추시고 저렇게 하는 이유는 고3 때 실력 심화를 듣기 위해서 미적분 2에 대해서. 근데 그마저도 수능을 보는 과목이 아니어서 아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메인은 미적분 1에 두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좀 얘기가 더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이게 결론은 이렇거든요. 근데 한 가지 얘기를 저 포함하자라면 선택 과목 수업 꼭 들으세요. 여름방학 때. 이게요. 중간고사 때 중대부고 혹은 몇몇 학교들에서 선택 과목 난이도를요. 생각보다 되게 높게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대충 들어도 우리 애가 내신에서 선택 과목 괜찮게 보겠지란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만약 2학기 때 기하를 본다라 그러면 기하 수업 꼭 넣으세요. 꼭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확통을 본다 쳐도 꼭 확통 수업 넣으셔야 되고요. 단 몇 가지 좀 디테일까지 좀 가미를 하면요. 또 어머니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있어서 이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을 하실 때는요. 가능하면 8회에서 9회 이상의 수업을 수강하시는 게 좋아요.
이 간혹 특강이라는 것 때문에 기하를 4회에서 5회로 끊는 수업들을 수강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거 밸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하는 8회에서 9회 이상을 수강하시고요. 상대적으로 이 확통이라는 과목은요. 반드시 4회에서 5회 정도로 종료되는 수업을 수강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확통은 실제로 내용이 많은 단원,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보다 길게 회차를 뿌리게 되면 사실상 수강료만 내고 시간은 그냥 흘러간다 정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수업을 수강을 하시고요. 네,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상태다라고 치면 여기 있는 두 과목에 대한 난이도도 올리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치면 되게 슬픈 게요. 여름방학 때 수학 말고 할 수 있는 과목은 없어요. 수학 말고 할 수 있는 과목은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캠프를 가는 것도 고2들한테는 정말 너무 위험한 행동이고요. 여름방학 때 국어, 영어, 과탐 여러 개까지 넣는 것도요. 너무 위험한 행위예요. 그래서 무조건 메인은 수학으로 잡으시되 제가 만약 제 아이라고 치면 탐구 하나 선택 과목 그것도 이미 잘하는 과목 쪽으로 하나를 수강을 시킬 것 같고 영어 국어는 저는 제 아이라면 고3반에 잠깐 진입시킬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모의고사가 워낙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좀 저 위주로 알아두시고요. 잊지 마세요. 미적분 1을 메인으로 두시고 미적분 2는 기본 개념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며 확통이나 기하는 내신을 진행해야 된다. 우리 애는 내신으로 꼭 가야만 해라고 치면 생각보다 높은 난이도를 쳐두세요. 안 그럼 내신 때 많이 깨져요. 이건 저희 학원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치동에서 높다라고 불리는 반들 있죠. 거기 있는 애들이 그 내신에서 엄청나게 깨졌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중대 같은 경우는 무슨 1등급 컷이 60점 중반 초반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도면 진짜 애들을 거의 망쳐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미적분 1과 미적분 2 수업을 하게 되고요. 원래는 이제 공부를 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로 전향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조금 여성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말은 좀 러프하게 하는 거 할 수 있어도 글씨체 보면 아시죠? 생각보다 되게 이쁜 남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주얼 말고요. 그래서 책 혹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집착이 강하고요. 필기적인 측면에서도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저희 고2반에 약 30명의 학생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3부터 들어온 친구들이고요. 그렇게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5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뭐 저희 반이 그렇게 지금까지는 탑반이다 이렇게 불리는 반들은 아니었지만 반 내에서 50%가 1등급인 반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신기하게 5등급제에서도. 그래서 좀 내용을 이쁘게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이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쓰게 되는 미적분 1 교재예요. 아, 과목은 조금 다르게 적혀 있지만 커넥트 웨이라는 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 책의 수강은요. 내용, 심화 내용, 조심해야 될 것, 테크닉 등등을 수업하게 되고요. 전적으로 기본적인 필수 내용은 할 수 있다라는 친구들만이 수강하는 걸 권장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한테 미적 1을 이미 한 번 이상 들은 친구들이 저희 반에 있기 때문에 필수 유형에 대한 처리가 위험하다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수업을 듣기 힘들지만 필수 유형 처리가 된 친구들 대부분은요. 고3 때까지도 이 교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고3 선생님들이 아무리 교재를 이쁘게 써놔도 제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작성이 되어 있고요. 모의고사가 메인이 되는 건 이미 어머니들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교재의 모든 내용은 고3 모의고사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사관학교, 경찰대 2026년 모의고사까지 이미 수록을 종료한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필기도 제가 다 직접 해요. 이거 막 어디서 막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책이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거 제가 한 땀 한 땀 다 쓴 거예요. 근데 문장 2줄 써놓으면 좀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미적분 1 파트에서도 이런 필기도 전부 다 제가 직접 진행해요. 그러니까 전 기본적으로 남자아이들이든 여자아이들이든 필기 능력을 믿진 않아요. 여자애들은 이쁘게 필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중요한 내용은 필기를 안 하고요. 남자애들은 이쁘게 필기조차 안 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필기들은 전부 다 제가 완성을 해서 애들은 실제로 책을 보고 공부만 해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작성된 책이기 때문에 책의 시간 투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일반적인 학습 관리 정도는 전부 다 들어갑니다. 매일 테스트 혹은 문자 혹은 클리닉 혹은 추가 클리닉도 전부 다 진행이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클리닉은 강사가 직접 하는 걸 지향하자 주의해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직접 참여하게 되고요. 클리닉은 당일 완성이 아니고요. 한 회차씩 딜레이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2가 되셨으면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일날 테스트 본 거 숙제 오답하면요. 애들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고 오거나 그냥 하기 싫어요. 엄마 데리러 와요.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클리닉은 한 회차씩 딜레이를 해서 오늘 틀린 건 다음 시간에 풀 수 있도록 제공이 돼요. 하지만 오전 특강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숙제 완성 그리고 클리닉까지를 목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부원장님이 같이 붙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미적분 1 오전, 미적분 2 오전 개념 수업은요. 처음 듣는 친구들도 들을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수 유형에 대한 처리를 완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숙제 및 클리닉까지도 종료하는 걸 목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문항수를 많이 주는 선생님은 아니고요. 지금 이미 듣고 있는 친구들을 포함한 미적분 1은 실력 심화 난이도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60문제에서 70문제 정도의 숙제로 나가게 되나 이 문제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 기반 변형 문제 혹은 필수 유형이더라도 엄청나게 필수가 아닌 적절한 심화 필수 유형들이 수록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업하는 요일입니다. 미적분 1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정규반 수업 일정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요. 미적분 2 아까 말씀드린 이과생이 되려면 지금 기본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과목이고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뒤에는 숙제를 완성하고 클리닉하는 작업까지가 포함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한테 방학 미적분 2 수업은요.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수업이 수강을 해요. 학생 수가. 그래서 뭐 제가 유명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미적분 1하고 미적분 2 쪽으로는 네, 생각보다 이름 밸류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이쁘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 해도 대수랑 미적이 위험한 상태다. 근데 미적분 2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치면 그건 무조건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의 실력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해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네, 이건 이제 항상 설명해서 하는 마지막 얘기인데요. 고2는요,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타 과목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애들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시기인데요. 네, 스트레스가 많아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과 타협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이제 고2 정도 되는 어머니들은 아이들하고 타협하는 방법도 배우셨고 살짝 아이들한테 져주는 것도 해보셨고 이기는 것도 해보셨겠지만 지금부터 밀어붙이셔야 되는 시기예요. 양보해서도 안 되고요. 살짝 놔줘서도 안 돼요. 힘들어도 버티게 해야 되고요. 응원을 해주면 몰라도 뒤로 물러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엄마와의 사이가 가장 안 좋아지는 시기 중 한 군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말도 이쁘게 하고 실제로 수업도 되게 이쁘게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누구든 제 수업하고 다 맞습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항상 수업을 듣게 하시고도 좀 선택은 내가 잘한 편인가를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만 받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는 필수 유형이 종료돼야 된다 정도는 센 B단계 정도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내신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만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은 센 B단계 정도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친구들을 수능에서 봤을 때 킬러를 제외하고 다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든다가 제 수업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끝내고 나서 나오기는 쉽지 않죠. 공부해야 되는 양도 많고요. 전달량도 엄청나요. 그래서 거의 고3 수준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설명회를 설명드리면서 항상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 머릿속에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미적분 2에 대해서 너무 높은 난이도로 설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미적분 1은 반드시 실력 심화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만약 우리 애가 미적분 1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실력 심화를 못 진입한다라고 치면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전까지 시간이 한 2주 정도 남아요. 그때 특강을 듣게 해서라도 실력 심화로 여름방학 때 무조건 진입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딜레이가 생각보다 심해져요. 그다음 마지막 기하, 확통 수강하셔야 돼요. 내신으로 가야 된다 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학 때 무조건 수학 3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문과 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3개가 들어오는 게 맞는 얘기고요. 요것도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학 위주로 편제를 하시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미적분 1은 수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들게 되고요. 미적분 2는 아이들이 고3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 기본적인 세팅은 이미 저 사람한테 다 끝냈는 걸로 만들어주는 게 수업의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긴 수업 설명에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수학 가르치는 김상길이었습니다.